안녕하세요, 템포라 말라롱입니다. 안녕하세요, 짱총입니다. 여기 요즘에 계속 나와요. 유망주로 키우시고 있으신가 싶기도 하고 뭐 새로운 얼굴이 필요하신 것 같아서 이제 뭐. 댓글이나 네. 실시간 채팅창을 보면은 틱톡 어디 갔냐라는 얘기 종종 나오는데 본인이 묻어버린 거 맞죠? 송도 앞바다 버렸구나. 잃어버린 틱톡님을 찾기 위해 잠수를 해야 되잖아요. 잠수하려면 또 다이버워치 필요하지 않습니까? 론진 레전드 다이버를 가지고 왔습니다. 2007년에 이제 처음 나왔었죠. 제가 그 첫 모델을 샀어요. 주위의 반응은 좀 싸늘했습니다. 저를 아마 시기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당시에 시계를 사는 건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 뭐 20년 됐나요? 2007년에 나왔다며. 지금 7년에 나와서 지금까지 나온 거면 꽤 오래 나온 거잖아요. 그 론칭 10주년을 맞은 2017년에 밀라네즈 메쉬 브레이슬릿을 도입했고 그 이후에 약간 또 이제 PVD 코팅 모델이 나왔죠. 그 다음에는 36mm 여성용이 나왔고 모델도 많아지고 네. 베리에이션도 많이 늘어났고. 하나의 모델에서 약간 하나의 컬렉션으로 약간 자리매김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네, 지금 홈페이지에도 보면 론진 레전드 다이버라는 카테고리가 따로 있습니다. 야, 많이 컸네. 그 정도로 클만한 저는 인재였다고 봅니다. 틱톡을 바다에 버리고 본인이 큰 것처럼. 레전드 다이버의 그 원류라고 할 수 있는 모델 있잖아요. 그 레퍼런스 번호 7042. 그 다이버 워치가 이제 1950년대에 등장을 해서 계속 발전을 했죠. 그 무렵에는 대체로 이제 디자인으로 봤을 때 두 가지 정도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우터 베젤을 가진 모델과 이너 베젤을 가진 모델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너 베젤을 가진 모델이 상대적으로 좀 숫자가 적잖아요. 희귀한 디자인을 론진이 계속 계승을 해서 이제 현대화한 모델이 이제 저희가 살펴볼 레전드 다이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레전드 다이버는 엄청 컸었잖아요. 이번에 저희가 보여드릴 레전드 다이버는 굉장히 이렇게 컴팩트해졌습니다. 엄청 큰 게 약간 레전드 다이버의 박스의 약간 매력이었던 것 같은데 약간 레전드 느낌 나죠? 네. 종이 박스인데 색깔이 좀 오묘하네요. 흐릿한 연두색 같기도 하고 윗부분에는 이렇게 론진의 이름과 로고가 은박되어 있고요. 열면 네이비가 하고 짠! 오늘 리뷰할 레전드 다이버 블루 다이어리 이렇게 들어가 있고 네, 두께 보이십니까? 흉기로 쓸 수 있을 것 같은 인스트럭션 오브 유즈라고 써있는 그런 책에 나오는데 한국어는 809페이지입니다. 809페이지. 매뉴얼인데 800페이지 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데 품질 보증에 관한 그런 내용이나 범위 같은 게 써있고 일반적인 이제 서비스나 어떻게 사용하면 된다라는 내용도 써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32페이지를 보시면 레전드 다이버에 대한 사용법 같은 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다른 모델들도 이 나머지 부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플라스틱 보증서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COSC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제 론진에서 COSC 인증을 받은 모델은 아마 이 표시가 들어가겠죠. 레전드 다이버는 아닌 거죠. 구성품을 맞춰오다 보니까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재는 스테인리스 스틸이고요. 케이스 지름은 42mm입니다. 전체적으로 케이스는 유광 가공으로 해서 매우 반짝반짝한 느낌이 드는군요. 베젤은 폭이 굉장히 얇고요. 글라스가 위로 이렇게 굉장히 솟아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측면에서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왜곡이 이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잘 안 보이죠. 다이얼을 봤을 때 이제 바깥쪽에는 이제 그 베젤을 갖추고 있고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인덱스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디테일 같아요. 바깥쪽에 이너 베젤과 그리고 이제 그 1분 단위 인덱스가 이제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점을 이제 고려했을 때 시각적으로 이제 이게 다이얼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좀 적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다이얼이 작아 보이는 시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이제 들고요. 포터 단위 부분에 이제 그 숫자 위쪽이나 옆쪽을 보면 이제 야광 인덱스가 이렇게 바처럼 그려져 있는 게 조금 다른 시계들과 이제 좀 구분되는 그런 디테일인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숫자에 약간 표시할 법한데 레전드 다이버는 그 야광 포인트를 따로 빼놓은 것이죠. 5분 단위 인덱스에서도 이제 그 인덱스 끝부분에 가서 한번 이제 살짝 이제 점을 툭 찍은 것처럼 야광 도트가 올라가 있는 부분이 다른 다이버 워치하고 굉장히 좀 구분되는 디테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이얼 컬러는 굉장히 이제 진한 블루네요. 네,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는데 바깥쪽으로 갈수록 이제 점점 어두워지다가 이너 베젤까지 보면은 이제 굉장히 까매지는 마치 심해와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다이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덱스와 그리고 폰트는 빈티지 느낌을 내기 위해서 베이지색을 사용했군요.
시침의 형태도 굉장히 독특한데, 그리고 또 야광이 있는 면적도 좀 독특해요. 그 끝부분의 전체를 다 쓴 게 아니고 일부분만 또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침의 모양에 있어서도 좀 독특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케이스 구조를 보면은 굉장히 기능적인 구조입니다. 짱총님의 손목에는 약간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싶을 정도로 이제 길게 뻗은 러그를 가지고 있고,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러그가 존재감이 강합니다. 유광 가공이 되어 있고 두 개의 크라운을 확인할 수 있고 격자무늬 패턴이 들어가 있네요. 이너 베젤을 조작할 수 있는 크라운이 들어가서 더블 크라우닝 구조가 약간 이게 특징인데, 이런 종류의 시계를 슈퍼 컴프레서라고 많이들 부르죠. 과거 얼빈 피케레츠라는 케이스 제조사가 있었는데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제작한 케이스 중 하나가 슈퍼 컴프레서였는데, 방수가 600피트 약 180m까지 가능한 케이스였습니다. 그 케이스의 특징 중 하나가 더블 크라운이 있는 구조였습니다. 론지는 704도 그때 이제 당시 이름을 보면 슈퍼 컴프레서 704라고 표기했습니다. 그 한 회사의 상표가 애호가들 사이에서 통칭이 된 거예요? 네, 통칭. 네. 벽자 무늬도 약간 슈퍼 컴프레서 케이스의 약간 특징 중에 하나였어요. 론진이 그것까지 약간 세밀하게 복원을 한 거죠. 케이스백을 보면 300m 방수가 되는 솔리드백인데, 이 작사를 든 다이버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 나왔을 때부터 꾸준히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이 작사를 든 다이버는 본인인 거죠? 여기 틱톡을 물속에 묻으러 갈 때 이 본인 모습 아닙니까? 작살까지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브먼트 설명도 좀 멋있게 해주세요. 네, 자동 칼리버 L888.5입니다. 시간당 진동수는 25,200 파워 리저브는 72시간입니다. 베이스 무브먼트가 ETA의 A31L11입니다. 이 무브먼트는 실질적으로 론진에서만 탑재하잖아요. 네, 그 에타 2892 베이스로 했는데, 에타 2892가 진동수가 28,800 VPH인데 에타 A31L11에서 25,200 VPH로 낮추면서 파워 리저브의 약간 증가를 가져온 거죠. 론진의 무브먼트 중에서 지금 파워 레저버가 가장 긴 그런 무브먼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888.5에는 그 실리콘 밸런스 스프링을 탑재해서 약간 어느 정도의 약간 항자성도 약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저희가 36mm 모델도 보여드릴 텐데, 36mm에 탑재하는 무브먼트는 또 다르잖아요. 네, 칼리버 L592입니다. 시간당 진동수는 28,800 VPH고 파워 리저브는 45시간입니다. 아무래도 좀 무브먼트의 지름이 작다 보니까 들어가는 배럴의 면적도 좀 줄어들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파워 리저브도 상대적으로 짧은 그런 감이 있을 것 같은데, 45시간이라고 해서 사용에 큰 문제가 되거나 그런 건 없을 거예요. 굳이 시간 맞춰서 차야 될 필요 있나라는 생각이 늘 하거든요. 올해부터 구입한 시계에 대해서는 5년으로 늘어난 국제 품질 보증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러면은 2020년 12월 31일에 산 사람은 그건 안 되죠. 2021년 1월 1일부로 구매한 오토매틱 시계 안에서 5년의 품질 보증 기간을 제공합니다. 2시 방향에 있는 크라운을 먼저 조작을 해볼 텐데, 푸는 것과 동시에 이너 베젤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다이버 워치이다 보니까 한쪽 방향으로만 돌아가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양방향으로 다 돌아가게 됩니다. 아우터 베젤의 경우는 그 외부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베젤이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단방향으로 보통 많이 이 이너 베젤의 경우에는 이 크라운을 잠궈진 상황에서는 제가 아무리 만져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양방향으로 다 돌게 할 수 있는 방식이 오히려 조작하기에는 더 유리하죠. 더 빠르게 원하는 위치로 베젤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인 건데, 근데 이제 이너 베젤이라고 해서 모두 양방향으로 도는 것은 아닙니다. 브랜드 관점에 따라서 이너 베젤인데도 한쪽 방향으로 단방향으로만 돌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시계에 관한 조작은 이제 4시 방향 크라운을 해야 되는데, 이제 크라운 이렇게 풀면 크라운이 살짝 돌출되고요. 포지션 0에서 이렇게 돌리면 와인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느낌이 전해지지 않을 만큼 굉장히 이제 부드럽게 와인딩이 되고 있고, 그래서 한 칸을 톡 당기면 날짜를 변경할 수 있는데, 이 데이트 윈도우에 있는 숫자도 인덱스와 같은 베이지 색상을 사용을 해서 통일감을 확인할 수 있고, 한 칸 더 당기면 이렇게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완료되면 크라운을 눌러서 이렇게 꽉 잠궈 주시면 300m 방수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패턴이 직물 같기도 하고 러버 같기도 하고 좀 오묘합니다. 끝부분에만 스티치를 넣은 방식을 택했고요. 가죽 라이닝을 사용을 해서 뒷부분을 처리를 했고, 이 버클 부분을 보시면 그 크라운을
에서 볼 수 있었던 그 격자 무늬 패턴이 이렇게 버클 부분에도 이렇게 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론진의 로고가 굉장히 정교하고 입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클래식한 직선적인 형태의 유광 가공으로 이제 버클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레전드 다이버를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좀 길긴 하지만 제 손목에서도 뭐 무난하게 소화가 됩니다. 그냥 우리나라 남성에서 평균 정도 내지는 그보다 조금 가는 손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면 무리 없이 소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버클에 있는 패턴과 스트랩의 표면 패턴하고 좀 약간 통일성 있는 느낌도 드네요. 다이버 워치지만 살짝 드레시하게 착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다른 컬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컬러는 뭔가 굉장히 오묘한데? 브라운 컬러, 블루 다이얼과 동일하게 그라데이션 효과가 들어간 거죠. 표면이 크랙이 간 것 같은 건조해 보이는 이런 스트랩을 사용했는데 의도적인 그런 스트랩 컬러인 것 같습니다. 좀 더 빈티지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런 효과를 가미한 거죠. 두 모델을 나란히 놓고 봤을 때는 이 브라운 다이얼 쪽이 더 빈티지 느낌이 납니다. 트로피칼이라고 통칭하는 원래 색상은 브라운이 아니었지만 다이얼이 변색된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무브먼트 설명하면서 그 말씀 잠깐 언급했던 36mm 모델입니다. 세 가지 모델이 총 있습니다. 다이얼 컬러에 따라 블랙이랑 브라운, 그리고 지금 보시는 자개 다이얼판. 그 중에서 자개 다이얼 버전은 세틴 가죽 스트랩 그걸 사용했는데 밀라네즈 브레이슬릿을 장착한 버전도 있습니다. 케이스백은 역시 남성용과 마찬가지로 그 레전드 다이버의 로고라고 할 수 있는 작사를 든 다이버가 새겨진 솔리드백 사양입니다. 남녀 커플로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겠네요. 36mm가 약간 저는 남성이 찰 수도 있을 거라고 약간 생각했는데 실물 보니까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좀 작은 느낌이 많이 들긴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레전드 다이버 모델을 살펴봤는데 어떤가요? 기존에는 블랙만 있었는데 컬렉션으로 확장하면서 그 선택지를 되게 많이 마련해줬잖아요. 선택지가 늘어났다는 거는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고, 가격이 조금 오른 게 뭐 걸릴 수도 있는데 무브먼트 성능도 좋아졌고 5년 국제품질 보증 혜택까지 있으니까 그 정도는 납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케이스 소재도 좀 다양화됐잖아요. 브론즈 모델이 있다거나. 네, 브론즈 모델은 그린 그라데이션 다이얼을 사용하는데요. 차등은 줬어요. 논데이트입니다. 기능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좀 세분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36mm라는 선택지를 주면서 이제 그 컬렉션에 걸맞는 그런 다양성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 봤던 블루 다이얼의 스트랩 모델의 가격이 얼마? 320만 원입니다. 브레이슬릿 버전도 있어요? 블랙 다이얼만에 있는데 브레이슬릿만 뭐 따로 구입하셔서 뭐 장착을 해도 그거는 큰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브론즈 모델에 논데이트 그린 다이얼이 인기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가격이 좀 나갑니다. 400만 원입니다. 땅총님이 사서 저한테 중고로 좀 싸게 팔아요. 회사 카드로 해도 되나요? 한도가 안 나와요. 36mm는 290만 원입니다. 컬렉션이 이제 되면서 이제 앞으로 계속 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점이 좋네요. 과거에는 또 나올까? 단종되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다양성과 함께 이제 컬렉션이 된 점은 굉장히 이제 좋은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이제 확장해 나가는 론진 레전드 다이버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